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요점만 말해. 행동보다 말만 많은 사람도 일 못한다고 생각해요. 책임 회피랑 남탓,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죽는다라는 항목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일을 나눈 사람은 그거 청소하시는 분의 일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누다 보면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나 자신 그리고 동료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너무 센가요, 말들이? 나 무서워. 계속해. 저번에 일잘러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댓글에 다들 뼈 맞을 준비 됐으니까 일 못하는 사람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거 진짜 팩폭주의. 그때 일잘로도 그렇고 제가 잘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고 저를 반성하는 것인데 10년 전 사회초년생이었던 주니어 마케터 시절이었던 저에게 돌아간다면 해주고 싶은 말. 첫 번째, 요점이 없고 장황한 사람. 처음에 병원에 들어갔을 때 원장님이 4년 반 동안 맨날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요점만 말해.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장황하게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주저리 하는데 이게 일을 할 때는 정말 타이트하게 일하는 시간 안에 요점을 전달해서 되게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일을 잘하거든요. 잘 되는 일들은 모두가 커뮤니케이션이 탁탁탁 잘 맞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저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림이 맞아 떨어져서 30명이 같이 일을 했는데도 한 명이 마치 일한 것처럼 탁탁 떨어질 때가 있고 장황하게 설명해서 내 머릿속엔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메일 쓸 때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되게 한가로워서 메일을 봐야지가 아니라 정말 바쁘고 그럴 때 메일이 날라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점이 뭐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를 명확하게 아는데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장황하게 써서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뭘 해달라는 거지? 뭘 원하는 거지? 이거를 모를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 생각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기서 덧붙이면 행동보다 말만 많은 사람도 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황한 거랑 약간 다른 결인데 말만 많아. 이거는 진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몸으로 바로 보여주고 움직이면 되는데 특히 보고 다니는 게 많았던 사람들이 말을 하죠. 아, 뭐 삼성 이번에 이렇게 했던데, 수원 스타필드 이번에 이렇게 했던데 봤어? 본 거 말고 그러면 같이 해달라는 얘기죠. 100개를 보면 한 10개 정도가 내가 체화될까 말까? 그래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진짜 입만 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보는 것만 고수가 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일 잘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적극성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말만 많은 것의 차이가 뭘까 좀 궁금해요.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을 해야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러면 글쎄요. 그건 님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개진하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분명히 처음엔 되게 적극적이고 의욕적이에요. 막 입사했을 때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새로 맡았을 때 다 할 수 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게 회사 내 상황과 나의 상황에 맞물려서 계속 안 되는 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말하게 돼서, 그런 경우 아마 여러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직했는데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해보고 싶은 의욕이 많아서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하면 그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다 해봤어, 안 돼,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이 안 돼요. 새로운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초심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고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을 할 때 진짜 재밌고 저 사람 잘한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어떻게든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 저희 이번에 그 데스크 라운지 할 때 제가 미술 감독님 소보호님이라고 비주얼로 전시를 구현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기획자들이 머릿속엔 다 있어요. 스토리도 있고.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막 다수 영화 작품들을 막 비주얼을 좀 세팅하고 기획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고급 인력을 저희가 모셔다 놓고 첫 미팅 때 저희 이것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그 감독님이 뭐 기획안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막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 못하는 건데 도와주세요. 헬프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그분이 처음엔 좀 당황하셨다가 아유 해봐야죠 이렇게 딱 하시는데 그때 이 사람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다. 사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말로 막 하면서 그냥 구현해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 해볼게요라는 그 말이 와 되는 이유를 어떻게든 찾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는 사람이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뭐 하면 시니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일을 좀 못하게 막는 주 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민 다닐 때 장인성 CBO님도 리더님도 맨날 제일 화를 내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일을 실패하거나 결과가 안 좋았을 때 화 절대 안 내셨고 저희가 뭐 아이디어를 냈는데 누군가가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하면 바로 혼냈거든요. 안 되는 이유 자꾸 말하지 말고 되는 이유만 말하라고. 약간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동적이에요. 너무 센가요 말들이? 나 무서워. 난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고 세 번째, 책임 회피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인데요. 소정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끼리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진짜 일을 할 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료들끼리 신뢰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든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는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료가 잘못을 해도 이건 우리 공동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결정을 진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컨펌은 리더가 했는데 잘못됐을 때 제 책임으로 올 때 나는 아니야 이거 네가 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되게 안전한 곳이 아니고 이곳은 되게 무섭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책임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남 탓을 하고 책임 회피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안 가져가는 걸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히 리더로 갈수록 가장 큰 특징은 책임 회피랑 남 탓. 평가받는 존재니까 우린 다 제가 안 했어요. 이게 결국 나 자신 그리고 동료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뭐 누구를 떠올려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책임 회피랑 좀 비슷한 결일 수도 있는데 네 거 내 거 나누는 사람? 그때 일 잘하는 사람 일 잘로 할 때는 뭐 롤을 아레나를 잘 나누고 막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놓고 왜 이거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네 거 내 건 뭐냐면 개발자나 디자이너분들이랑 마케터들이 일할 경우가 많은데 IT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되게 일 잘하는 분들은 디자이너인데도 개발자인데도 마케팅 아이디어도 막 내줘요. 기획서를 보고 카피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승희님이 생각한 기획이 이렇게 디자인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을 주는 건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막 하자 이런 건데 이건 네 일이잖아 이건 내 일이 아닌데 그런 거를 좀 나누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김봉진 대표님이 송파구 일 잘하는 방법에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죽는다라는 항목이 하나 있거든요. 쓰레기는 누구 할 일인가? 네 일을 나눈 사람은 그거 청소하시는 분의 일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누다 보면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토스 책에도 나와요. 부서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저거는 니네 부서 일, 이건 내 부서 일. 그래서 요청이 왔을 때 아니 이건 네 일이야. 나한테 요청하지 마.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봤자 다 소용없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쓰레기도 먼저 본 사람이 줍는 거고 화장실에 휴지 다 썼으면 휴지 고리도 먼저 본 사람이 치우는 거고. 근데 옛날에 저 그런 적 있어요. 막 마케팅 팀에 들어왔는데 신입 친구가 블로그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닌데요. 저 블로그 같은 거 하려고 마케터 한 거 아닌데요. 이거부터 잘해야 되는데 마케팅 일은 이런 거 일이라는 정의를 좀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번째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다. 제 반성문이기도 한데 저는 진짜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되는 사람이어서 특히 어렸을 때는 혼나면은 일하다가 다 보는 데서 울고 그리고 화가 나면 화내고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우울하고 이 모든 나의 기운과 표정을 일할 때 다 드러냈어요. 컨트롤이 안 됐던 거죠. 기분 안 좋으면 막 팍팍 이렇게 내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팀장님 기분 좋아 보이니까 컨펌 받으러 가자. 이거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팀장님이 기분에 따라 컨펌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회사에서 그렇게 해요. 지금 기분 좋은 거야 보이니까 막 눈치 살피다가 지금이야. 근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려면 본인의 감정대로 일을 막 결정하거나 일을 진행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저랑 일했던 동료분들은 이제 댓글 다실 거예요. 야 네가 그런 말. 그러니까 저도 아니까.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주의하려고 합니다. 6번째는
번째는 일의 기준이 없는 사람. 공동의 일을 하다 보면 바운더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선순위 없이 또는 일의 기준 없이 그냥 일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부서가 이제 해야 될 목표나 일이 우선순위가 있고 더 이상 받아오면 안 되는 그거를 기준 없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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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스타트업이라고 치면 고객들한테 필요한 일들을 대기업이 아닌 이상 막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의 기준을 짜서 우선순위별로 지금은 한정된 예산에 한정된 리소스밖에 없으니까 이것부터 하자를 딱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 하자. SNS도 일단 뭐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다 만들어. 다 하고 못 하는 거죠. 방치되는 건데 직원 수가 적은데 일은 막 무작위로 받고 리더가 그러면 막 직원들 죽어나잖아요. 막 야근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지면 서로 일할 때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연차가 어리거나 그럴수록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정말 우선순위랑 뭔가 기준을 잘 세우는 분들한테 가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저는 자기 발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은 진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더 좋은 툴을 쓰거나 뭐 이제 좋은 것들을 같이 뭐 공유하고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막 지금 다 슬랙이나 노션을 쓰면서 막 우리 써보자 할 때 아니 난 편하니까 카톡으로 가겠어. 아니 난 노션 뭔지 모르겠고 PPT 파일이나 워드 파일 한글 파일로 줘. 근데 이게 모두가 한글 파일을 쓰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모든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누구 한 명이라도 비효율적이었던 거를 좀 개선해서 우리 이렇게 되면은 파일명이 다 다르니까 구글이나 노션이나 이런 데서 같이 볼 수 있는 공동 툴로 쓰는 게 효율적이에요를 제안할 줄 알고 요즘 업무 툴 이거 쓰면 더 시간이 단축되고 사람들이랑 공유가 잘 돼? 그럼 써볼게 하면서 약간 열린 마음으로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바뀐 세상이나 어떤 업무 툴이나 그런 공부에 게을리하지 않아서 학습하고 그래서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한참 유튜브가 더 붐일 때 있었잖아요. 모든 마케터들이 유튜버들한테 어떤 컨텐츠를 의뢰할 일도 많고 우리가 이 채널을 알아야 되니까 직접 만들어서 올려라 해가지고 진짜 다 마케터들이 유튜브 영상 찍어서 기획하고 업로드해서 그걸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막 애기 키우는 아빠도 있고 막 어떻게든 만들어서 다들 갖고 와서 유튜브 채널을 익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유튜브 몰라 잘하는 애들이 그냥 좀 해 이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와 연차와 상관없이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의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생각을 넓게 놔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만 고수해서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발전이 없는 사람은 저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일잘러 영상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일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댓글에 궁금하다는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게 늘 사회초년생 때 궁금해서 선배들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일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막 좋은 마케터가 되려면 빠릿빠릿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한다는 건 뭐예요? 피드백 해주세요. 이런 거를 지금도 많이 물어보지만 옛날에 더 많이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궁금할 수 있겠구나 해서 뭔가 제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거나 지적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를 스크립트를 다시 정리하면서 아 맞아 나는 이런 부분이 되게 부족했지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배웠고 못 배웠지 이런 거를 정리하니까 진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말한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도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를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다 일 잘하고 싶고 그 잘하고 싶은 게 내 인생을 더 재밌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하는 삶이 더 풍요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